나이가 들어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시술을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결혼을 하고 30 넘어가고 이러면서 거울 보면 확실히 뭔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예쁜 분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쁜가 싶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여자들의 특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40, 50대인데도 김혜수님, 이영애님 같은 우아함, 아름다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연예인들이니까 원래 예뻤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서 느낀 그런 분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인간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이 넘어가고 나서 얼굴에는 자기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신을 신체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다. 난 벌써 50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너무 늦었지. 그런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그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했을 텐데 이러고 있죠. 신체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에 쫓기지 않는다.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배우고 젊은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 고객 중에 나이가 이제 70이신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나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요, 그거 좀 안 듣게 해달라고 뭐 좀 해야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밝고 긍정적인 미소에 제가 더 자극받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 50대보다 더 젊어 보이신다고, 할 거 없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 애들은 우리랑 좀 달라 그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해요. 트렌드에 밟고 돈과 경제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생각들이 삶과 얼굴에 나타나서 더 젊고 활기찬 거죠. 제가 병원에서 쓰는 제 개인 메신저에 쓰여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내 남은 인생 가장 젊은 날이다.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 남의 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에만 꼭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친구 남편은 어떻더라, 누가 뭘 샀다, 우리 집 아들은 대학을 어디 갔다, 이런 비교들. 비교가 꼭 나쁜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교는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니까요. 비교는 삶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다만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의 나, 내일은 어떤 점이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질 건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내가 몇 년 전에 이랬었는데 요즘 나이 들어 보이네. 그런 나의 몇 년 전 나의 모습, 젊은 시절과의 비교는 나를 좀 더 젊고 밝게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장점을 알아요. 그리고 약점에 집착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형이 좋은 사람도 있고, 비율이 좋은 사람, 피부가 너무 좋아요 등등, 자기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을 유지하고 더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 눈은 또 누구처럼 하고 싶고, 코는 누구처럼 하고 싶고, 그런 건 다 개성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나이가 들수록.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원장님은 스스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장점이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못생긴 건 아니고 좀 착하게 생긴 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원장님 귀여우시잖아요. 그래요? 내가 지금 귀여울 나이가 아닌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네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요, 적절한 체지방과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은 단독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땀 냄새를 맡아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파악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더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체지방을 위한 습관은 뭐 당연히 필수고요. 그렇다고 뭐 마른 게 좋은가?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저체중이 과체중보다 더 안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적절하게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느는 게 생존율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과 탄력을 위해서는 근육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번째로 밝고 긍정적인 표현. 사람의 인격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맞아요. 말과 표정.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말과 표정은 그 인격체 자체라고 봐도 돼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같이 살고 겪어봐도 사실 알까 말까인데 솔직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나마의 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은 입에 바른 듣기 좋은 담언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의 분위기와 느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 밝은 표정이 나오고요. 그 반대로 그런 말과 좋은 표정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화가 오게 하는 표정이 있고 반대로 젊어지고 예뻐지게 하는 표정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뻐지는 습관, 예뻐지는 습관. 우리 얼굴의 근육을 크게 나누자면 입꼬리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위, 아래, 위, 아래. 입꼬리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자꾸 올리는 근육들. 입술도 위로 올리고 입꼬리도 올리고 자꾸 올려주고 통통해지게 만드는 그런 근육들이고요. 반대로 입꼬리 밑에 있는 근육들은 썩소. 그런 썩소를 날리게 하는 내리는 근육들인데 이게 결국은 아래 근육을 더 많이 쓰고 여기가 처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에 힘을 줍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처지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가를 올리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려요. 그 상태에서 유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팔자주름 생긴다 걱정되니까 입꼬리 올리고 유지할 때 여기를 살짝 누르면서 그럼 팔자주름도 걱정 없죠. 입술이 자꾸 말려 들어가요. 그 이유는 입술이 얇아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인중을 들어 올리는 이 근육이 퇴화되면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으르렁 이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자주름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으르렁 하면서 팔자를 누르면서.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힘을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힘을 줘서 여기를 들어 올리려는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아래에 힘을 써서는 아래로 내리는 거지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입은 살짝 벌리고 있으라고 그랬죠. 이거 방법은 이거예요. 이빨이 닿지 않게 하고 입술만 살짝 닿게. 사실 이게 어렸을 때는 제가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건 성장 과정에서 그렇고요. 나이 들어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쭉 들어보니까 다 원장님 특징인데요? 근데 이렇게 마음가짐이랑 태도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원장님은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피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뭐 병원에 와서 이것저것 시술을 받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보습, 자외선 차단. 기초적인 화장품 몇 가지만 신경 써서 바르고 집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 그게 사실 피부 노화를 늦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라인인데요. 제가 라인 만드는 의사라고 제 자신을 자꾸 이름을 붙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선이에요. 이 선은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누적된 결과의 산물이거든요. 처지고 늘어지고 깊어지고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부드러웠던 이 선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체지방 관리, 운동, 탄력 관리 이런 게 꼭 필요한 이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얼굴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최고의 치료인 것을 이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 참 아름다웠다라고 느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오드리 헵번. 사실 오드리 헵번의 개인적인 삶은 어린 시절에는 막 전쟁,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되게 불우했고요. 또 그분이 참 남자 보는 눈은 없나 봐요. 결혼 생활도 되게 불행했어요. 남자들이 막
바람피고 조정하고 집착하고 막 그래서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정말 되게 눈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되게 좋아했던 시, 자기 아들에게 자주 들려줬다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눠라. 기억하라.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